네, 이번 시간은 이제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표시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요. 다시 갑과 을이 매도인, 매수인 간에 X를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를 봐보자고요. 그러면 이 X를 목적으로 매수인 을은 계약을 맺는 거죠. 매도인 갑은 대금 10억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의 목적 X 10억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적 이게 사실 갑과 을 간의 계약 내용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써지는 내용인 거예요.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이 목적이 그 목적 밑에다가 내용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읽으면 돼요. 계약 내용이 말이죠. 계약의 목적 이렇게 말한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은 목적, 내용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적 밑에다가 내용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이게 확정할 수 있어야 된대. 앞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가능해야 돼. 적법해야 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어야 돼. 가능해야 돼. 적법해야 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근데 요건이란 말은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 건이 다 필요한 거죠. 요건.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야.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람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어떤 장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필요한 장기가 있어. 그러면 꼭 그게 있어야지 되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면 심장은 없으면 우리가 심장이 안 뛰면 살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만약에 멎었어. 다른 장기가 다 괜찮아도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 갖춰져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요건이라고 꼭 필요해. 근데 하나라도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셔서 보시면 목적의 확정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확정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확정할 수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계약을 맺을 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매매 대금이 10억 이렇게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 대금 10억으로 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야. X로 꼭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 그러면 만약에 갑이 뭐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새끼가 5마리 태어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새끼를 A, B, C, D로 해보자고요. A, B, C, D, E 이렇게 5마리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직 젖되기 전에 미리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 새끼 한 마리에 얼마 뭐 아니면 순놈과 암놈으로 나눠서 뭐 얼마씩 이렇게 가격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강아지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너가 그 데리고 갈 때 젖을 떼고 데리고 갈 때 하나 골라서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지금 5마리 중에 어떤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마리로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야. 될 수 있다. 되죠. 계약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더 확대시켜서 갑하고 을이 X로 계약을 맺는 거야.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이 X가 A, B, C, D 중에서 나중에 그 중에 하나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금이 10억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좀 깎아달래요. 가격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갑은 또 야 가격 오를지도 몰라. 뭔 소리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거 내년 겨울에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기로 했어. 근데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기로 할 때 그때 시가로 하자. 내년 예를 들면 12월 그때 등기 넘겨줄 그때 시가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찌됐건 간에 시가라는 건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기존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 A, B, C한테 물어보고 그때 평균으로 하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시가, 진짜 시가라는 건 있는 거니까 시가로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가 그러면 나중에는 받을 사람은 더 비싸다고 할 테고 살 사람은 더 싸다고 할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 안 되면 항상 이제 우리 민법 문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 법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법원에 가면 다 정해져요. 시가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보기 전에 잠깐 책에다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92페이지 확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가능성이 있죠. 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가. 그래서 확정할 수 있고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시면 적법이 있어요. 제4절 적법.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1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가시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사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어요. 이게 확가적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그냥 나중에 다 알게 돼.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다시 99페이지로 옵니다. 가능성 이걸 볼 거예요. 가능한 걸 약속해야 돼. 만약에 이런 계약을 했다고 보자고요. 갑하고 을하고 X를 10억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X가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내가 저 별 따다 줄 테니까 너 10억에 사라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별을 따다 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일단 이렇게 합의를 했어. 그러면 계약은 됐어요.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안 되잖아요.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가능의 반대말과 관련해서 가능 그러면 불가능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가능 이렇게 할 건데 불가능 너무 길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줄여서 불능이라고 해버린다. 불능.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고 불능이라고 한다. 민법에서 되게 줄임말 좋아해요. 불능이라고 해버린다. 근데 이건 그런 건 처음부터 불능이었죠. 원래 처음부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야.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그냥 이렇게 해둘게요. 원묵과 이렇게 할 건데, 처음부터 무효일 때만 그래. 만약에 이제 계약 체결한 뒤에 지금 계약을 이때 했어요.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돼.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에 불능이 발생했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후발적 불능.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야. 됐죠? 이 뒤에 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일 때만 그렇게 하는구나.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별장, 펜션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걸 매매를 했어. 근데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이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오전에 만약에 불이 나버렸어. 보자고요. 그걸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요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오전에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계약 체결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이걸 원무과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원무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원무과 뜻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문자인데 머리 글자를 싸서 하여간 암기법을 만드는 건데 그 암기법이 되게 유용해요. 문제 풀 때 그냥 그 두 문자를 대입해 보면 문제가 정답이 나와요. 대입해 보면 나오는데 어쨌거나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면 화상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자는 어디 가야 돼요? 원무과 가서 계산을 해줘야지. 계산 안 해주면 치료를 안 해주지. 그런 뜻으로 원무과 이렇게 해두신다. 그런데 이게 계약 체결한 뒤에 뭐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갑이 잘못됐다든지 불이 나서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야. 계약 체결한 후에 불능이 발생했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거 가지고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다. 그냥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계약이 무효가 아니야. 유효다. 네, 이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불능이란 개념 잠깐 좀 더 정리해 볼 건데 불능은 그러니까 가능하고 불능이 있는데 가능 불능을 어떻게 나눌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방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는 거 분명히 불능인 거 맞잖아요. 화재로 집이 타버렸어. 타서 없어진 것을 소실이라고 합니다. 불탈 소자에 타서 없어진 거 소실. 화재로 타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불능인 거 맞네.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건 옛날 어떤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던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던 예를 소개를 해놨는데 나중에 발전해서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거 한번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에 한강에 혹시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둘이 사귀다가 이제 헤어졌어. 너무 열받아서 그 반지 있던 것을 둘이 좀 하여간 반지 약혼 반지를 했던 무슨 반지를 했던지 간에 반지를 빼서 한강에다 던져버렸어. 근데 다시 또 관계가 회복됐네? 그걸 찾고 싶어요. 근데 그 찾는 걸 어떤 잠수부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 반지 찾아주시면 뭐 100만 원 드릴게요. 아니면 뭐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반지 찾아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책에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도 소시적인 이런 책을 봤으니까 전철 타고 가면서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가능할까? 안 될까? 진짜 안 될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강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떠내려가보고 어딘가쯤 처박혀버려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혹시 진짜 막 어떻게 하다가 걸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사회 통념상 불가능해. 사회 통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이런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사회 통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커먼센스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사회 통념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사회 통념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강을 좀 예로 드니까 이제 야 그거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책들을 봤더니 뭐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렸대 뭐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판단해서 되고 안 되고 그 판단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상식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교과서 99페이지 3번에 불능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1번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줄 끝에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그 법률이 무효이다. 그래서 여기다 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원에다 동그라미 치고 무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그리고 빈 칸에다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써두시고 우리는 그냥 원묵과 이렇게 한번 들어두십니다. 지금 이거 막 가지고 나중에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써놓고 한번 써봄으로써 이제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연습. 그런데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후발적에다가 이제 원시적하고 비교해서 세모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원시적과 구별하기 위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두 번째 줄 끝에 유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효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그 옆에다가 무효 X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무효가 아니래. 사실 정확하게는 무효가 아닌 게 맞아요. 후발적 불능이 다 유효인 건 아니죠. 다른 무효 사유가 없어야 유효인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 정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로 가시면 목적의 적법성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거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맺은 계약의 목적이 적법해야 되는 거야. 적법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법에 적합해야지 되는 거지. 법에 적합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적자가 적합하다 이럴 때 그 적자예요. 그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민법에서 법은 이걸 이제 법률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규정. 그런데 그 법률 규정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임의 규정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임의대로. 그래서 다른 약정을 해도 요거예요. 그 법과 다른 약정을 해도 그건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예로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계약금은 보통 이제 관행상 매매 대금의 10% 일하를 줘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계약금은 1억인 거죠. 꼭 1억을 줘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 계약금 5천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5천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2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계약금은요. 아시다시피 해약금이래요.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이 해약금이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매수인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면서 이 계약 해제합시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 또 매도인 같은 경우는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에다가 1억을 얹어서 100을 상환하면서 그러니까 1억에 100이 2억이죠. 2억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해약금이야. 근데 법에서 그렇게 써놨다는 거. 해약금이 된다. 근데 565조에 있던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는 계약금 가지고 해약금 기능은 없애버립시다.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없어. 이렇게 만약에 약정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 법과 다른 약정을 했죠. 해도 그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뭐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안 해도 돼. 그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다. 됐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강행 규정도 있죠. 강행 규정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강행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강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 그럼 효력이 없는 거야.
효력 규정 위반이 되면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거니까 바로 딱 피부에 와닿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 물건을 중개해 주고 나면 중개 보수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개사법에서 중개 보수를 받는 한도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자고 보자고요. 그 건에서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물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급하면 돈을 더 주겠대. 그래서 만약에 700을 약정했어. 이렇게 되는데 700만 원을 약정했어. 근데 500을 넘어서는 200만 원 부분에서는 효력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효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얼마? 500만 원까지 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500을 넘어가는 부분은 무효가 돼버린다. 그게 효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내 건데 부동산 등기 명의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명의신탁. 그 등기 명의를 딴 사람한테 맡겨두는 거죠. 명의신탁. 하는데 부동산 실명법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명의신탁을 했어. 금지를 했는데 위반하고 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금지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네. 이건 효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단속 규정도 있대. 단속 규정. 요거는 말 그대로 단속만 해요. 단속하는 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하지만 이루어진 거래 자체는 유효다 이런 것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단속 규정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시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음식 장사를 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가도 없이 그냥 음식 장사를 하게 되면 뭐 식중독이 걸릴 수 있다든지 하여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허가도 없이 리어카 끌고 장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떡볶이 아니면 이 어묵 이런 것들 장사를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단속반이 떴어. 피하려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걸렸어. 단속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떡볶이, 어묵 사 먹었잖아요. 뭐 핫도그도 사 먹었어. 근데 그 거래 자체는 유효다라는 거죠. 네, 됐죠? 걸리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단속을 받아, 제재를 받아. 하지만 거래 자체는 뭐라고요? 유효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네. 그런 게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이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부동산 X 매매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해서 살 때 취득세 그리고 이제 을이 또 병한테 팔 때 양도세 내야 돼. 한번 굴려서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자기가 또 파는 것을 전매라 그래요. 굴을 전자야. 그래서 굴려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미등기 상태에서 임자가 나타났네. 비싸게 주겠대. 그러면 자기 등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중간을 생략한 거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중간 생략 등기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근데 그런 걸 나라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나라는 세금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걸리면 우리 벌금이에요.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중간 생략 등기 한 사람들이 벌금 내야지 되죠. 제재를 받는 거야. 하지만 어쨌거나 갑에서 병한테 넘겨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을을 통해서 병한테 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 등기 자체는 어떻게 해버린다?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개사법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줄여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보자고요. 특별조치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민법 시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민법 시간에 나올 때는 그걸 다 민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책에 나올 때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도 뭐라고요? 민법이라고, 민법. 학문적으로 민법인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민법 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의 어떤 재산 관계에 관한 거래가 있으면 다 민법이 되는 거야. 됐죠? 좀 더 넓혔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민법 전에 나오는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제 행정법규들 중에서 지금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뭐 중개사법도 그렇고 뭐 특별조치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단속 규정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효력 규정 위반인 것도 있어요. 근데 단속 규정인 것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만약에 단속 규정 위반을 했어. 그러면 이때 이제 제재를 받긴 하지만 효력은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갈 건데 어떤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요. 여기 봤더니 강행규정, 강행법규 이렇게 썼네요. 임의규정, 임의법규 이렇게 썼네요.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같은 말로 쓰이는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임의규정, 임의법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써. 근데 그게 같은 말이다. 요것만 알면 되죠.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야. 저는 이제 주로 뭐 강행규정 이렇게 많이 쓰는데, 법조문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어떨 때는 강행법규 이렇게도 말을 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봐보세요. 법률 규정을 두 개로 나누면 법률, 규정 이렇게 할 수 있어. 법률, 규정. 이 규정을 갖다 붙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이 법률 규정을 줄임말이라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법규, 법규가 되죠. 법규.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규라고 하고 있다고. 임의법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또 법정이라는 용어로 쓰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법정은 뭐냐? 그러면 법률 규정을 줄여서 한 거다.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요것만 아시면 돼요. 법정지상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고 있다. 됐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교재 한 가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적법에 적 동그라미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가시면 1번, 2번에다 좀 나눠서 해볼게요. 강행규정, 임의규정에서 강행 동그라미, 임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법률 규정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 법률 규정에 두 가지가 있구나.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구나. 한 가지 더. 강행 규정 옆에다가 이렇게 써둘게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써둘게요. 아, 여기까지만. 아, 강행 규정에 두 가지가 있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있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네, 정리가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101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돼 있죠. 사회적 타당성. 그 사회적 타당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교재에서 사회적 타당성에서 4 동그라미 치고요. 101페이지 펴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런 거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하고 을이 안에 있는 남자가 따로 삶을 차렸어. 그러면 부라고 하고 그 여자를 첩이라 그래요.
살림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살림을 차렸는데 살림 차릴 때 납치해가지고 한 게 아니죠.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합의로 한 거잖아요. 합의한 건 다 계약이야. 그래서 첩계약이라고도 하고 부첩계약이라고도 한다. 첩계약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부첩계약이라고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 그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첩을 드리려면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증여하고 등기까지 해줬다고 보자고요. 아파트 증여하고 등기까지 해줬어. 옛날에는 봤더니 옛날에 70년대 이런 8년을 봤더니 임야를 주고 막 그랬더라고요. 요즘은 아파트를 줘. 그래서 아파트 증여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간통죄도 폐지되는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느 회장님도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여자분 같으면 내 남편이 그렇대.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남자분 같으면 뭐 남자도 내가 하려고 하면 또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빠한테 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한테 첩이 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아이 얼마나 괴로워. 엄마는 또 막 얼마나 또 짜증 나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안 돼, 안 돼. 그런데 요걸 법에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제가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법에서 안 돼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근데 왜 이제 근데 법에 때문에 뭐라고 써놨느냐 그러면 여러분 101페이지 제103조 제목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이렇게 해놓고요. 조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각자 읽어보시는 거예요. 저랑 처음이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같이 여러분도 읽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법조문을. 근데 이렇게 써놨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야.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야, 첩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정하면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첩계약은 무효라고 정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첩계약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원조 교제를 하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조 교제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보자고요. 이런 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잖아요. 안 되겠잖아. 그래서 안 돼. 근데 그걸 계속 그때마다 정하려고 하면 민법 조문이 얼마나 많아지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그것도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현재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 현재야말로 첩계약 안 되는 거지만 시대를 좀 거꾸로 가보자고요. 조선시대 아니면 뭐 고려시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조상님은 되게 좀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감마님이야. 대감마님이 첩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첩 있는 걸 만약에 본처가 투기를 했어. 칠거지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았던 거죠. 지금 현재도 저 아랍권에서는 첩 문제가 안 돼요. 첩이라고 안 하지. 거기는 아예 그냥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지. 아랍권에서는 와이프를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렇게 되잖아요. 첩이 아니야. 첩이.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첩이 되는 거지. 야 지금 안 돼. 이해됐죠? 지금 기준으로 그럼 또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 그런 거 없었다니까. 근데 요즘은 뭐 자연스럽게 하더만. 그것도 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이랬었는데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어. 지금도 조금 뭐 그렇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돼. 그러면 되는 거죠. 도박도 생각해보세요. 도박하면 될까요? 그럼 권장할 거면 막 권장해야지. 그거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무효면 이행 전에는 안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이행한 후에는 봐보세요. 이런 불법한 원인으로 줬대. 급여를 했대.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말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돌려달라고 말을 못해. 부당하니까 돌려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의해서 돌려주세요. 이런 것이 안 된대.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안 된대. 이것도 그냥 용어를 그냥 들어만 두는 거예요. 줄여서 나중에 이제 물청이라고 할 거예요. 물청 이런 거 안 돼. 됐죠? 그래서 그건 첩소유가 돼버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관념이냐 그러면 만약에 갑을이 관계가 깨져서 갑이 좀 쪼잔하게 이제 돌려받고 싶어. 그럴 때 법원에 가서 내가 쟤 줬는데 돌려주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자고요.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게 없는 사람은 돌려받는 것도 협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으면 그 잃어버린 사람한테 가서 내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봐보세요. 불법 원인으로 준 게 급여야. 급여가 됐어. 그러면 반환 청구를 못해. 그래서 첩소유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거 잠깐 말씀드릴 건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책을 잠깐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101페이지 일단 제103조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103조 처음이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조문을 103조, 104조, 105조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그 앞에 제자를 넣었죠. 그 제자를 왜 넣느냐 그러면 그 제 동그라미 치고요. 순서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순서로 103번째 조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전을 만들 때 지금은 103번째가 넘어요.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간 조문들이 있어서. 근데 민법을 처음에 만들 때 103번째 만든 조문인 거죠. 제103조. 순서로 103번째 조문이다. 그 다음에 있으면 제104조. 근데 이제 나중에 부를 때는 바쁘니까 제자 빼버리고 103조, 104조 이렇게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반사회질생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유형의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첩관계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첩계약을 맺는 거. 이런 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2페이지 5번에 도박 등 사행행위 도박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이거 무효야. 그 다음에 3번 반사회질서 법률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이렇게 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런 거죠. 요거예요.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어. 첩계약을 맺고 재산을 줬어. 노무를 제공했어. 그때는 뭘 잘한 게 있다고 반환 청구 못해. 이런 뜻이다. 됐죠? 그거를 정리를 하면 밑에 내용 두 번째 줄 불법 원인 급여 동그라미 그 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모. 세모는 X다 그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대. 그래서 그냥 첩소유가 돼버려. 부당이득은 이런 측면이에요. 계약이 유효면 그걸 그 사람이 갖는 게 정당하지만 계약이 무효인데도 갖고 있으면 정당하지 않지. 부당한 거지. 그래서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 우리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이중매매 세 번째 줄에 이중매매 한번 봐보세요. 이중매매 동그라미, 적극 가담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3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